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가 독성물질 혹은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을 흡입하였을 때 대처법,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성물질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시골길에 갔을 때 쥐약, 그리고 아파트 단지 혹은 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박 비료, 혹은 집안에서 있은 경우에서는 방부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으로는 초콜릿, 포도, 자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씨앗들이 있겠죠. 초콜릿의 경우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췌장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 그리고 초콜릿에 대한 카페인 성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거나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씨앗의 경우에서는 물리적인 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장이 얇기 때문에 씨앗이 어느 순간 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이 움직임이 멈춰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염증이 생기고 복막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개복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폐색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막힐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씨앗의 성분들이 이제 간이나 중추신경계 또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꽤 보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흡입을 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금물을 많이 먹게 되면서 구토를 유발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하여 구토를 유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과산화수소수를 섭취를 시켜서 구토를 유발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는 강제급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과산화수소수와 소금물이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먹게 되는데 무게당 용량 계산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마다 다르고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 방식은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혹은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개의 큰 단점이 있는데, 소금을 이용한 방식에서는 나트륨에 대한 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산화수소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희석 배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함량으로 과산화수소가 들어가면 위천공이나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꼭 명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피치 못할 상황일 때, 올 수가 없을 때만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하였을 때 우리 아이가 아까 말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시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시간 이내에 구토 처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논문 통계상 2시간 이내에 구토를 시행하였을 때, 그리고 위 자체를 대부분 다 개워낼 정도로 다 구토를 한 경우 독성물질의 흡입률이 20%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구토 유발 주사를 사용하여서 우리 아이가 조금 속이 불편하고 구토를 하는 것이 불쌍해 보일지라도 독성물질의 흡입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시간이 지났거나 정말로 빠르게 녹는 사람의 약물 섭취를 한 경우에서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위가 아니라 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물에 녹는 약을 섭취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데, 내시경 시술이 가장 첫 번째로 시도가 됩니다. 내시경 시술로는 위세척을 진행을 합니다. 위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물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위세척을 병행을 하는데, 단점이 있다면 전신 마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전신 마취를 겪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몸의 흡수율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신다면 시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위 내시경, 구토 처치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구토 처치는 위 안에 있을 때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 장으로 내려갔을 때는 내시경 또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입원, 수액, 주사 처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입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사 처치를 하고, 그리고 수액을 통해서 해독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의 컨디션을 올려주고 간의 해독을 도울 수 있도록 영양제를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 물질을 섭취했을 때입니다. 흡수가 되지 않는 것들에서는 돌, 모래 혹은 사람의 장난감 등이 있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2시간 이내에 물건을 흡수를 하였을 때는 내시경적인 제거를 합니다. 다만
2시간이 지났거나 내시경으로 잡기 힘든 큰 물건일 경우에서는 개복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절개냐 장절개냐에 따라서 입원 기간도 달라질 뿐더러 부위에 따라서 얼만큼 절개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건을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지만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한 번만 먹는 애들은 결코 없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먹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고, 먹었을 때 어떤 걸 먹었는지, 그리고 먹은 것이 확실한지, 먹었다면 얼만큼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오실 때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거와 비슷한 물건을 보여주신다든지 일부가 잘려 있다면 같이 들고 오시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같이 들고 와주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